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6.51%가 인상되었고 그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도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면 내가 받는 복지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받는 기준도 내년에는 크게 달라진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역대 최대인 6.51%가 인상되었고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가 인상되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건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은 비율인 생계는 32%, 의료 40%, 주거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 금액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가구로 예를 들면 2026년 생계급여는 82만 556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없다면 이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즉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내가 실제로 버는 소득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하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가구별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의 보유 정도를 제대로 따져서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으시려면 즉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려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2026년에는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보다 완화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금액 살펴볼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요. 2인 가구 생계급여는 134만 3,773원, 의료급여 167만 9,717원, 주거급여 201만 5,660원, 교육급여 209만 9,646원입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171만 4,892원, 의료급여는 214만 3,614원, 주거급여는 257만 2,337원, 교육급여 267만 9,518원이고요. 4인 가구 생계급여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주거급여 311만 7,474원, 교육급여는 324만 7,369원입니다. 5인 가구부터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에는 올해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7.2%가 올라 2026년에는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었고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에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고 있어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30%뿐만 아니라 4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요.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1인 가구 30세 B씨의 경우인데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해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로 받는 금액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 70만 원을 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요. 소득 인정액이 28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고요.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형편이 어려워도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반 재산 환산율에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이 개선됩니다. 첫째, 배기량 1000cc의 기준이 2026년에는 소형 승합차는 15인 이하로, 소형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로 바뀌고요. 차량 가액은 200만 원 미만에서 2026년에는 500만 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둘째,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3인 이상일 경우만 다자녀였다면 내년부터는 2인 이상인 경우도 다자녀로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4인 가구 홍길동 씨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7인용 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량 10년 이상인 승용차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 차량 가액의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하여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셋째,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대상이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근로 등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말은 조건부 수급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수급자 조건이 되어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달라지는 조건 잘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26년 의료급여 기준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기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달라지니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